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화재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산 화재 부상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내에 화상 전문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거소투표가 사실상 대리투표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더운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터질 때마다 미비한 소방시설이 지적받고 있지만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제도 탓에 다중 이용시설이라도 초기 진화에 꼭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밀집한 전주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음식점과 술집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연기 감지기나 소화기는 눈에 띄지만 초기 진화에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들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은 높이가 6층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물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 건물주의 관심 바뀝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심리로 법에 접촉이 안 되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군산 방화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이 허술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이 난 주점은 다중이용 업소였지만 단층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단은 모든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은 법령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을 하면 돼. 현행 법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청수와 면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건물의 내부 구조, 그리고 가열물의 양, 건물 내의 수용 인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또 관련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에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화재로 30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는데 대다수는 우리 지역을 벗어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이 전북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주점 방화 사건의 화상 환자 30명 가운데 26명은 도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양호한 11명을 제외한 19명은 서울과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쪽에서 응급조치만 하고요.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려고 저 대학병원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전문 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도내는 화상 전문.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화상 전문 병원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뿐이고 복지부 지정 여부를 떠나더라도 전북 지역에서 화상 전문 병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상 1, 2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3도 이상은 그래서 그 치료를 한강 성심병원 잘하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뿐만이 아닙니다. 척추와 수지 접합, 뇌혈관 등 복지부 지정 전문 병원은 인근 시도와는 달리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중증 환자 치료를 타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할 것인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GM 공장 폐쇄와 관련해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법령이 확정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납 세금에 대한 고지 기간과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기간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선거를 결산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의 맹점을 짚어봅니다. 거소투표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데다 비밀투표 원칙조차 무시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며칠 전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전주의 한 요양원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노인이 양쪽에 부축을 받은 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부축한 사람들은 옆에 서서 투표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연신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어디 말만 하시라니까. 몰라? 부축한 사람은 성관이 직원과 이곳 요양원 관계자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후보 측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비밀투표 전혀 저는 보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소투표가 진행된 다른 요양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고소투표라도 기표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면 누구도 기표소 안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관이 직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소투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걸까? 요양원은 대부분 병원 측에서 대리 신청을 하지만 본인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인가 아닌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장애인이거나 이통반장 확인서만 있으면 거소투표를 당사자 동의로 얼마든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남원에서는 시의원 선거사무장이 7명의 거소투표를 몰래 신청했다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내 유권자는 5,637명. 2년 전 총선보다 20%나 많았는데 지방선거 때마다 거소투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방선거.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거소투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도내 야권의 정치지형 변화가 관심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도내 제1야당까지 빼앗기자 오늘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전당대회 조기 개최 등 당의 진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도부 사퇴에 이어 8월 15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도내 야권이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도내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8월 초로 전당대회를 앞당기면서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당 선택도 관심입니다. 군산항에서 중국 스다오항으로 가는 카페리의 증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과 승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초 군산항에서 중국 스다오항을 왕래하는 카페리가 두 척으로 늘어나면서 운항 횟수가 주 3회에서 6회로 배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카페리를 이용한 승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화물 역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500개가 운송돼 1년 사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항로 개설 10년 만에 그리고 운항 선박 증편 한 달에 만에 거둔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여행이 편리해졌다는 부분입니다. 3배라서 편리해진 부분도 있고 일정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편리해져서 승객들이 늘었고요. 한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 회복 기미와 증편 효과가 맞물리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관광객과 소상인들의 이용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아니 이제 아무래도 두 대니까 사람이 분산되니까 500명이 댕기면 250명씩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就是有时候看外边的海呀，风景啊，都是找人的挺高兴的一件事。 또한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물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항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비해 물동량이 10분의 1이 훨씬 안 되는 데다 한국GM 사태 등으로 교역량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공조와 노력으로 이뤄낸 군산항 중국 운항 증편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부단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을 위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협약을 맺고
오픈 캠퍼스 지역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캠퍼스 지역 교육 과정은 전기 설비 베이직 과정과 국제화 역량 강화 등 직무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인구가 7만 5천 명에 달하는 전주 효자 4동을 4동과 5동으로 분동하고 혁신동을 신설합니다. 이동교에서 전주대 신정문까지 이어지는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천지구 쪽이 효자 4동, 전북 도청 쪽이 효자 5동이며 혁신동은 장동과 만성동, 효자 4동 일부 지역을 포함해 덕진구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기존 33개 동에서 2개 늘어난 35개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애국선열과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군산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 3.1운동 발상지인 구암동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은 한강이남 첫 3.1 만세운동이자 3만 7천여 명이 참가한 28번의 지역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는데 3.5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영명학교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1층에는 3.5 만세운동에 대한 자료 전시와 추모 공간이, 2층에는 역사 재현실이, 3층에는 태극기 만들기 등 체험 공간이 구성됐습니다. 후손들에게 군산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존심을 줄 수 있는 군산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동들이 직접 디자인한 통학버스 승강장을 완주군이 설치합니다. 통학버스 승강장은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대학생이 설계를 맡아 통학버스 승강장 3곳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해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원시가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축산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800여 농가가 3만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남원시는 농우 사료 자동 급이기와 원형 곤포 베일 전달기, 자재창고 등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보리 수확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운영합니다. 보리는 일반 콤바인으로 수확할 경우 손실률이 30%에 달해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지만 농작업단이 전용 콤바인을 도입하면서 수확 문제가 해결돼 보리 재배 면적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지사 인증 상품이 선정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 25개를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어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지사 인증 상품은 모두 52개로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 등을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광대 동물매개 심리치료학과는 경기도 곤충산업연구회와 협약을 맺고 곤충을 활용한 치유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곤충 사용 농가들의 교육을 맡아 곤충 치유 농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완주 이서면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릴 수 있는 이웃 우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서면은 이웃 우산 100개를 제작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의 집 등에 비치했으며 사용 후 반납은 보관함이 있는 곳은 어디나 가능합니다. 이서면은 기부 식재료를 나누는 행복체험 냉장고와 관용차를 대여하는 카쉐어링 하모니카도 운영 중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점대학으로 역할을 강화합니다. 군산대는 어제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대조선소와 한국 GM 사태로 빚어진 위기 돌파를 위해 대학 역량 결집과 과제 이행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 발전 전략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기자재를 활용하는 과학활동 중심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3곳 등 17곳을 과학활동 중심 학교로 선정하고 학교당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지원금으로 드론과 가상현실 기자재 등을 갖추고 2학기부터 첨단기기 조종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무주읍 예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행복을 부제로 한 앤서니 브라운 전시가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원광대학교 미술과 졸업생들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이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익산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안채영 사진작가가 내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60 항쟁 기념 사진전을 선보입니다. 전주시 채용박람회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치매 예방 7가지 뇌 건강 습관이란 주제로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6월 29일 마약 퇴치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 부스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 지역 사업용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추천받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무주와 장수 27도, 전주와 임실 28도, 군산 25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선 1.5m로 일겠습니다.